자, 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특강 라이트 제 10강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에 나오는 글은요, 별 3개 중에서 별 하나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가진 글인데요. 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협상가 아시죠, 여러분들? 무언가를 놓고 협상을 상대 측하고 하게 되는데,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나요? 협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수용하고 나의 의견도 살짝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죠.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한 협상가가 강경하다라는 평판을 얻는다라고 하면 협상가가 강경하다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협상가가 강경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이거는 100만원 아니면은 못 삽니다. 당신이 더 싸게 사고 싶어도 저는 100만원이 아니면 이걸 안 팔 거예요. 100만원에 사시던가 아니면 그냥 가시던가 다른 데 알아보시던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때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는, 물러서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는 강경하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협상가가 가지게 된다면 그때는 많은 수의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협상가가 강경하다면 결과는 안 좋을 수 있다, 나쁘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 자신만의 의견만 내세우면 안 되겠죠. 자, I've known several negotiators. negotiator 그러면은 협상가가 되겠죠. negotiate e를 써서 negotiate 협상하다, negotiation 협상, negotiator 그러면 협상가. 나는 몇몇의 협상가들을 알고 있습니다. 명사 다음에 바로 형용사 나올 수 있거든요. 유죄인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관련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딱히 죄는 아닌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Who are guilty of hubris. hubris는 자만심.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만심, arrogance, vanity, 자만심, 허영심에 죄가 있는, 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걸 가진 이런 뜻이 되겠죠. 자만심을 가진 협상가를 몇몇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만한 협상가라는 것은 강경한 협상 태도를 가진 협상가가 되겠죠. 그들은 가끔 팝니다. 그들 스스로의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파는데, 즉 안 좋은 일에 휩싸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번 그들이 만든다면 take it or leave it offer, 그들이 만든대요. 이 협상가들, 그들이 이 자만심, 강경한 태도를 가진 협상가들이 상대에게 강경한 제의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대 측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가격에 100만원에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말든가 다른 데 알아보시던가. 되게 강경하죠? 상대방이 막 80만원에 사고 싶대. 근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야. 100만원에 사든가 아니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시던가. 그쵸? 이렇게 상대방에게 강경한 제의를 한번 그들이 만든다면 그 강경한 협상가들은 can't tolerate the thought of losing face. 체면을 구기는 것에 대한 생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returning to the table. 그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감으로써 체면을 구기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용인하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던져놓고 나면 강경한 협상가는 내 의견을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히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던져놓고 살려면 사고 말려 말든가, 그러고서 이제 뒤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100만원 살게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체면을 구기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경한 협상가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다시 협상 테이블에 되돌아감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협상 테이블에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을 해야지 이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체면을 구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강경한 태도인데 이 사람한테 깎아주는 거면 내 체면을 구기네. 근데 그 체면을 구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용인할 수가 없어. 납득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쵸?
자만을 하는 강경한 협상 태도를 가진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들이 있다. 그쵸? 그들은 이제 그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은 체면을 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이렇게 선택하든가 말든가 이런 강경한 제의를 만들곤 한다. 그러면서 자기 무덤을 판다 라는 거죠. tolerate는요 견디다, 용인하다, stand나 accept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stand도요 서 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견디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들은 견딜 수 없어, 용인할 수 없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you may argue. 당신은 아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It's important to display toughness and resolve to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협상의 상대방, counterpart에게 결의와 아니면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뭐가 잘못됐냐?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되셨죠? 그 다음에 단어 한번 잠깐 보자면, 협상할 때는 항상 나도 있고, 하지만 상대방도 있죠. 상대방은 이제 깎아달라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other side는 counterpart로 바꿨을 수 있고요. resolve는요, 결심이기 때문에 resolution, determination 이렇게 단어 바꿨을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 이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제문이죠.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그래서 강경하다라는, 빡세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평판을 가지는 것은, 그쵸? 협상가로서 그러한 평판을 가진다라는 것은 doesn't serve you well. 도움이 잘 안 됩니다. at the negotiation table.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조심해라 라는 거죠. 너무 강경하게 나가지 마라. 협상할 때. 도움이 별로 안 된대. Indeed, 정말로 a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그래서 빡센,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은 leads to 뭐를 만들 뿐이다. 뭐를 이끌어낸다. 뭐를 만들어낼 뿐이다. A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undesirable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꽤나 바람직하지 않은 많은 결과만을 만들 뿐입니다. 협상가가 강경하면 많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되셨죠? 넘버 오브는 많은이죠. 더 넘버 오브는 뭐의 수이니까 완전 의미가 다른 거니까요. 넘버가 맞지? 더 넘버를 쓰시면 안 되고요. 하일리는 꽤나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를 쓰면 안 되겠죠. 하이는 높은, 높게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하일리가 꽤나 되셨죠? undesirable outcomes,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낳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방들은, 그렇죠? 다른 편의 협상가들, 상대방들은 당신을 대할 겁니다. with greater suspicion과 함께 대할 겁니다. 더 큰 의심과 함께 당신을 대할 겁니다. 무슨 의심인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아무튼 곱게 안 본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강경하면 협상할 때 너무 의견을 세운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의심을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act, 그 사람들은 또 행동도 할 겁니다. much tougher, 더 강하게 그들도 행동할 겁니다. than they normally would, 그들이 평소 그런 것보다, 평소에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빡세게 나가면 그들도 더 강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그런 것보다. 되셨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이 당신, 여기 주인공인 의견을 굽히지 않는 협상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 측도 빡세게 나올 거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접속부사가 3개가 떴으니까 보자면, however, indeed, for example, 접속부사가 3개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In a negotiation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일단은 investigation은요,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무슨 연구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협상의 평판이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지. 자, 뭐가 이거에다 영향을 줘요?
어떻게 교섭 평판이, 이 협상의 평판이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뭐가 영향을 주는지, 뭐에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교섭 평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그쵸? 그러니까는 이 강경하다라는 평판을 가지게 되면 상대의 방들도 당신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대하고 더 상대 측도 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에서 캐시 틴슬리라는 학자는 알아냈습니다. that 이하를요. Tough guys finish last. 강경한 사람이 꼴찌이다. 협상을 제일 늦게 끝낸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컴마 의미하면서 분사구문 나오고 있는 거죠. 뭐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냐면 이 말은요. People negotiate more aggressively. 사람들은 협상한다.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violentl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일반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제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일반 동사 꾸미는 것은 부사니까요. 누구에게 그러냐면 with those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이 강경함이라는 평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제일 늦게 협상을 끝내게 된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100만 원이라도 물건을 팔아야지 100만 원이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계시지만 자꾸 100만 원에 팔려고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물건 값은요. 이거 막 50만 원에 떼올 수도 있습니다. 5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이 구매 비용이 50만 원 들인 거를 상대방에게 자꾸 100만 원 아니면 안 판다 이렇게 해봤자 못 파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이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공격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 별로 비싸지도 않고 좀 꾸져 보이는데 왜 자꾸 그걸 100만 원에 팔려고 합니까? 좀 싸게 주세요. 80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그럼 80만 원에도 팔아야지. 자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안 주면 안 팝니다. 이러면 누구만 결국 손해예요. 얘만 손해지. 못 팔잖아. 80만 원이라도 팔면 30만 원이라도 벌게 되는 건데 자꾸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봤자 자기만 안 좋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되셨죠?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Earning a reputation for a negotiator being tough 아니면 with toughness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강경하다라는 그러한 네고시에이터로서의 평판을 가지는 것은 leads to 이끕니다. 만듭니다. 많은 꽤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만을 만들 뿐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강경한 태도는 좋지 않다. 이 내용입니다. 되셨죠? 별 3개 중에 한 별 하나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협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강경하게 나오면 짜증나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길거리에 보면 이제 음식을 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오뎅 이런 거를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푸드 트럭이라고 해서 그 트럭에서 음식을 파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먹게 될 텐데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까요? 뭐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식당을 차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싸게 그러한 형식으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불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불법이지만 자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길거리 음식에 대한 설명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한번 빠르게 보자면 스트리트 푸드 세요. 길거리 음식 판매 아니면 스트리트 벤더스 이 벤더라는 말이 판매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 아니면 판매자 판매대 도로에서 음식을 파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판매대에 대한 설명들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이 글은 소재는 쉽죠. 스트리트 푸드 세요. 그리고 설명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 이 글은 제대로 읽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The sale of street food is a widespread form of self-employment. 길거리 음식 판매는요, 널리 퍼진 형태입니다. 뭐의? 자영업의. 자, 자영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고용이 된 거죠. 사장님에 의해서 내가 고용이 된 거죠. 근데 자영업은 내가 사장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self-employment가 영어적인 표현이죠. 스스로 고용.
스스로 고용.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면서 내가 일꾼인 거.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자영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elf-employ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널리 퍼진 자영업의 형태입니다. 자영업의 형태라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요?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식당을 차릴 수 없으니까 도로에서 음식 판매를 하는 거죠. 리어카에서 하거나 푸드트럭에서 하거나. 그리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고용을 안 하면 unemployed in 실직 상태인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널리 퍼진 형태입니다. 세일 형태입니다. 도시에서 근데 어디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됐죠? 자영업의 형태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고용을 안 하면은 이제 실직 상태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라도 안 하면 일거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고용을 해서 사장님이면서 일꾼인 상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직 상태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었고요. 그것은 길거리 음식 판매는 필요로 합니다. 비교적 기본적인 기술 그리고 작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캐피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수도, 도시의 수도라던가 아니면 대문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에서 봤을 때 혹은 경제에서 봤을 때 영어 캐피탈은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 그러니까 초기 자본이요. 식당을 차릴 때 돈이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한 자본이요. 근데 작은 자본만 필요로 하고 기본적인 기술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떡볶이 만들고 뭐 오뎅 만들고 이런 게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햄버거 만들고 그건 다 조리죠. 요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아니 제공합니다. 그 vendors family에게 그 판매원의 가족들에게 뭐를 제공하냐면 reasonable income을 제공합니다. 적당한 꽤 괜찮은 수입도 제공합니다. 수입은 income, revenue로 바꿨을 수 있고요. 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적절한은 moderate, 아니면 fair, 아니면 decent 이런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decent가 제일 적절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provide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혹은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혹은요 B를 A에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전치사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일 때는 provide A에게 with B를 이렇게 with 전치사를 쓰고요. reasonable income을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인컴을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그럴 때에는 for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vendors families가 뒤로 나와져 있을 때에는 for를 쓰고 vendors family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뭐뭐을리니까 거기에 알맞은 전치사 with를 쓰면 되겠다. 이 말이 조금 어렵나? 자, wit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for를 쓰려면 이 두 개를 바꿔줘야 된다. 자, 이 아무튼 두 번째 설명이 나왔습니다. 적은 자본과 비교적 간단한 기술만 요구하고 대신에 꽤 괜찮은 수입도 안겨다 준다. 그것은 또한 제공합니다. Food Security를 제공한대요. 음식의 안정성을 제공한대. 근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요. To the urban poor,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안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음식의 지속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 길거리 음식을 제공을 하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비싸지 않게 또 깨끗한 음식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값싼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게 food security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지속 가능성, 지속성, 음식의 지속성, 음식의 안정성 이런 것을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냐면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올 때 원형 쓰는 거지 that 쓰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요.
근데 누구냐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Who may not have 가지지 않아 the assets. asset은 자산, 돈 똑같은 뜻이죠. Money, finance. To prepare their own meal. 그들 자신만의 식사를 준비할 돈, 자산을 가지지 않은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지속성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It has been estimated. estimate 그러면은 추정하다 이런 뜻인데 추정되어집니다. that 뭐라고 추정되어지냐면 자, in India alone 인도 자체에서만 there are 있습니다. more than 그러면 뭐뭐 이상 1천만 개 이상의 스트리트 벤더스들이 인도에서만 있습니다. 1,000만 개가 넘는 이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있대요. 이거는 복수죠, 여러분들. 여기 s가 나와져 있으니까는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쓰고 있는데 인도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의 1천만 명 이상의 이 거리 노점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ome studies say that 또 어떤 연구들은 말합니다. that 뭐뭐라고 they 이 vendors 인도에서 스트리트 vendors,들이 constitute 구성한다고 대략 2%를 구성한다고요. 뭐의 인구의 of the major metropolises. 메트로폴리스는요 대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의 인구의 2%를 구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A라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살 때 2%가 이 노점상들이고 또 다른 도시에 가도 그 인구수의 2%가 또 노점상이고요.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2%를 구성을 한다라고 내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2%가 아니고 대략 2%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정확히 2%다 그러면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런 내용하고 대략 2%를 도시들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각 도시들에서 인구의 2%를 이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단다라는 거죠. 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는 이런 식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근데 선진국에서는 푸드 카트 앤드 트럭 푸드 카트나 푸드 트럭이요. 이것도 스트리트 벤더스의 일종인데 이 푸드 트럭 같은 것들이 can be a gateway가 될 수 있습니다. 관문이 될 수 있대요.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죠. for trained chef에 의해서 훈련된 요리사들에게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쳐야 될 단계라는 거죠. 근데 누구냐면 who do not have the resources 자원이 없는 자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돈을 일컫습니다. money, capital이 없는 뭐 하기 위해 런치하기 위해 런치는 스타트하고 똑같은 뜻이죠. 점심 식사 런치가 아닙니다. 런치 뭐를 시작을 할 수 없냐면 브릭 앤 몰타 레스토랑 브릭 앤 몰타는요 그냥 한 단어이고요. 벽돌하고 시멘트인데요. 벽돌하고 시멘트 레스토랑이 뭐냐면 실제의 식당 형태의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본다라고 하면 식당이 벽돌하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 식당 형태의 레스토랑을 시작할 자원이 아직 없는 하지만 훈련된 요리사들에게 관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럼 푸드트럭 가보면 음식도 제법 맛있죠, 여러분들. 푸드트럭. 그리고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고요. 나름 훈련된 요리사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푸드트럭에서 음식 요리를 하겠습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 실제 식당을 낼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푸드트럭 같은 데에서 음식을 파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관문이죠. 2단계를 지나서 푸드트럭을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의 식당을 차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지는 맞지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스트리트푸드 세일에 대한 설명들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문장마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각각 문장마다의 내용들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별 3개의 난이도로 봤을 때 별 1 정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먼저 내용을 빨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는 뭐 1800년대 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요 가족들이 이 자식을 되게 많이 낳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부모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자식을 되게 많이 낳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보면은 여러분처럼 이 두 자녀이거나 한 자녀 이러지 않죠. 막 형제들이 되게 많죠. 아닌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부모 때는요, 다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의 아버님만 봐도 남자 형제들이 8명이고 여자 형제들이 4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자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정 내에. 산업화 이전 사회에도 자식들이 되게 많았겠죠. 가족에.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은 위탁과 입양 같은 도움을 얻곤 했다. 사회로부터 얻곤 했다. 다른 가정들로부터 어떤 위탁과 입양 같은 도움을 받았다. 자녀들이 많을 때. 스스로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가정들도 위탁과 입양이라는 시스템으로 이 아이들을 돕곤 했다. 이런 글이 되는 겁니다. 왜 별 하나일까요, 여러분들? 자식을 아직 안 낳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양이나 위탁 이런 게 뭔지 또 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ate societies. 프라이메이 소사이티스는요 영장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 사회에 많은 예시들이 있었다. 근데 무슨 예시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요. in which where로 바꿨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다른 커뮤니티 멤버스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준대요. 부모들에게 도움을 준대요. 뭐에 대한 도움이냐면 child care, 육아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이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위치는 where로 바꿨을 수 있고 뒤에 완전한 절이기 때문입니다. 주어는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용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내용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산업화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 얘기고 시제를 과거로 쓰는 것이 옳긴 하거든요. 근데 다 현재형으로 써놨습니다. 다 현재형으로요.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얘기긴 한데 설명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현재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태클은 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설명글이니까요. 자, 많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부모들은 받습니다. Even more help,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When they have too many children to raise. 투투 용법이죠. 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기르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모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습니다. 자, 아이들을 기른다라는 것은 raise 동사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rear라던가 아니면 bring up 등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rear는 뒤 아닌가요? 뒤도 맞아. 근데 그거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겠죠. 근데 동사로 쓸 때 rear는요 이게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아무튼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갖고 돌볼 수가 없을 때 그러한 부모들은 도움을 받곤 했다라는 거죠. 산업화 이전 시대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냐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foster care라든가 위탁 돌봄 어디에 맡겨놓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데 그러면은 부모들이 일을 할 동안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거기 있는 교사들이 돌보겠죠. 선생님들이. 그거를 산업화 이전에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위탁 돌봄, 그러니까 잠시 맡겨두기 또는 temporary adoption. adoption은 입양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애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가면 거기서 그냥 평생 사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를 이제 부모라고 부르고 평생 사는 게 입양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러한 입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시적으로만 입양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 또는 뭐 1년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입양 또는 foster care. 아무튼 남이 잠시 동안 맡아서 키우는 거죠. 남이 잠시 동안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것. 그쵸?
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여기서 가족은요, 당연히 아이들이 되게 많은 가족이겠죠. 그들에게 흔한 해결책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자, A or B는요, 이 뒤에 거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temporary adoption에만 맞춰가지고 단수형의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are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두 개잖아요.가 아니라 A 또는 B,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고, 또 or가 있으면 뒤에다가만 그냥 맞춰서 동사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수니까 거기에 맞춰서 is를 쓰고 있다. are 쓰면 안 된다. 자, 그리고 in pre-industrial societies, 이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그랬다. 근데 누구냐면 who have too many children, 너무 많이 아이를 가진, 되셨죠? 선행사가 families입니다. 설명 보면은 선행사가 당연히 familie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복수로 나와져 있으니까는 have 쓰고 있죠. has 쓰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위탁 돌봄, 일시적 입양이 해결책이었다. 자, 포스터링은 위탁은 다르다. 어둡션하고 다릅니다. 위탁은요.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다르냐면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is not terminated 한다라는 점에서. 자, in that은요. 접속사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고요. in that이 나올 때는 in that 쓸래, in which 쓸래 이런 문법 문제로도 얘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in which도 뒤에가 완전한 절이고 in that도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가 완전한 절인데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면 in that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해석이 뭐뭐라는 점에서 잖아.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뭐라는 점에서 이게 맞으면 in that을 쓰도록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봐야지 뭐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in that을 써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in which는 관계부사잖아요. 잘못된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라는 점에서 위탁은 입양하고 다르냐면 여기서 입양은 또 위에 나온 일시적 입양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구적인 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구적인 입양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때 이 아이들을 다른 부모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이제 그쪽 어르신들을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더 이상 권한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린 그냥 호적에서도 끝나버립니다. 법적으로도 나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적인 입양이죠. 그쵸? 그리고 영구 입양은 지금 설명했다시피 친부모하고 아이들의 이제 유대감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위탁은 이 영구 입양하고 다릅니다. 뭐라는 점에서 친부모와 아이들 간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종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위탁은 영구 입양하고 다릅니다. 위탁은 잠시 동안만 맡겨놓는 거니까 다시 내가 상황이 괜찮았을 때 아이들이 나랑 살 수가 있는 거죠. 나 부모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is를 쓰고 있네요. are 쓰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주어가 이 본드니까요. 주어가 children이 아니고 parents도 아니고 본드니까요. is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terminate가 이제 종결되다, 끝나다 이런 뜻이고요. 유의어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cease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suspended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ended 이런 거는 쉬운 거고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the child goes to its foster parents. 여기에 간대요. 양부모에게 갑니다. 양부모님, 가짜 부모, 위탁 부모에게 갑니다. after winning. 자, wi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젖을 떼다라는 자동사로서 동사가 있어요. 영어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니까는 이 동작을 만들어 놓은 동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뗀 이후에 아이는 입양 부모에게 간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can return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biological parents에게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친부모, biological parents, 양부모, foster parents. 아무튼 친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대요. at any time 언제든지. if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그래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용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이는 친부모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대요.
포스터링 하는 경우에. 자, biological parents, 친부모들은요, continue to interact with children,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키워온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foster는요, 앞에 나온 foster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위탁이었죠. 근데 원래 foster가 키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부모가 키웠던, 그러니까 biological parents죠. 친부모가 자신들이 키웠던, 근데 위탁을 보내놨던 그런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연락도 취할 수 있었대요. 아니 왜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 우리 학생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위탁을 가서 남의 가정에 키워져도 친부모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친부모들은 1번, 2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concerned about them, 그들을 걱정하는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llow another family to raise them, 그 아이들을 또 키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부모의 권한이 되게 많았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그쵸? 일시적인 위탁인 거고, 위탁 돌봄이고 일시적 입양이니까요, 영구적인 입양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힘들 때 다른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거였기 때문에 친부모의 권한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주제문을 담고 있는 문장이니까는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Children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그들의 친부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re raised by individuals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그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care for, look after 똑같은 뜻이고요. 더 잘 볼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친부모의 이런 그것은 유지하고 유대감은 유지를 한 상태로, 근데 더 돈이 많거나 상황이 괜찮은 그러한 가정에 의해서 키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산업화 이전 시대에 되셨죠? 자, permanent adoption, 일시적 입양이 아니고 permanent는요, 영구 입양이죠. 영구 입양. with a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s child bond, 아이와 부모 이 유대 연결 커넥션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termination, segregation, 완전히 끝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구적인 입양은 입양 가면 그냥 끝이라고요. 부모의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인 단절인 영구 유대는, 영구 입양은 is rare, 드물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in these societies에서, 이 산업화 이전 시대의 이 사회에서는 이 영구 입양은 드물었대요. 반대인 common 쓰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은 다른 가정에게 위탁과 입양 같은 도움을 얻었다. 여기서 입양은 영구 입양이 아니라 일시 입양인 거죠, 여러분들. temporary adoption이었다. 그쵸? 여기도 이제 temporary adoption이라고 써 있네요. 자, 이게 3번 글이고요. 4번 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별 3개 중에 별 3개 어떡하냐? 별 3개 중에 별 3개입니다. 와. 자, 내용을 빨리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 이거는 이제 knowledge,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근데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비판이라는 뜻하고 달라요. 비판한다라는 것은 남을 까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욕하고, 이게 비판이잖아요. 근데 비판적인 사고는 그 남을 까고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자꾸 왜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는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긍정적인 거. 공부를 하래, 누가. 그러면 이제 그걸 까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되지? 왜 이건 이렇게 되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좋은 사고 방식입니다, 성장함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내용상에서는 knowledge하고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knowledge, 지식,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사실에 주어진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물을 인지하고 그 사물에 대해서 왜 그럴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이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 즉 주변 상황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당시 주변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거를 다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지식 혹은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주변 배경들, 이 문맥, 컨텍스트. 그래, 이걸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겠네. 이 컨텍스트까지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3개의 난이도가 갑자기 별 하나로 줄었죠? 아닌가요? 자, 내용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One of the 블라블라블라블라 i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뭇들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단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are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One of the persistent myths of the mainstream society. 주류 사회에서, 그냥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근거 없는 믿음은, 잘못된 생각은 is that 뭐뭐라는 것입니다. The knowledge we study in schools,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지식은 is factual and neutral 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믿음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거죠. 자, knowledge가 주어고요. 거기에 맞춰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are 쓰면 안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렵고 단어가 어렵게 쓰였지만 그냥 얘가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은, 잘못된 생각은 is that 뭐뭐라는 점입니다. 주어 동사 하나라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사실이고 중립적이다. 지식이 사실이고 중립적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되셨죠? 지식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중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식이 사실 기반 중립적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나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진화한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is dependent on, 뭐를 의존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e moment, 순간, in history, 역사 안에서 한 순간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존하는데 A, B, 이것에 의존을 한대요. 문화적인 기준점, 사회의 문화 기준점에 또 의존을 한대요. That accepts it,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기서 그것은 이제 the moment in history인데, 자, 이런 것에 지식이 의존을 하고 지식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진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중립적이고, 또는 여기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바뀌지 않는 고정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식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래요. 그러면 역접을 걸어서 지식은 이게 아니라,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바뀌고, 그리고 지식은 의존을 한대요. 순간, 그리고 사회에도 지식은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따라서 지식이 바뀔 수도 있고요. 옛날 지식이 지금하고 똑같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은이 옛날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약으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 은 독이죠. 이렇게 순간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마다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이란 것은. 그렇죠? 지식은 이것들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한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가 나왔고요. 자, thinking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more than, 뭐 이상을 포함합니다.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을 포함을 한다라는 말은 이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외에 다른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다른 게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맞는 거지만 또 다른 것도 있다. 즉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을 포함을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이상 알아야 되냐면 in order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which fact 어떠한 사실 정보가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얻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적인 사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thinking critically는 또한 포함합니다. 결정하는 것을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인 의미, given to those fact, 그 new information이에요. 이건 지금 지칭하는 게 그냥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른 거죠. 그 내가 얻게 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도 또한 필요로 합니다. 결정한다라기보다는 그 내가 얻게 된 정보에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아는 것도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involve 다음에 동사 쓸 때는 ing 쓰는 겁니다. 투부정사 쓰시면 안 됩니다. mind 다음에 ing, finish 다음에 ing 쓰듯이 involve 다음에 ing 써야 되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용 지금 되게 어렵죠? 중요하죠? 정보를 얻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주어진 정보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들까지도 아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결심, 뭐 여기서 determine이 쓰였으니까 그걸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건 결심이 아니죠. 알아내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또한 포함을 합니다. 평가해보는 것을, 투자는 거기에 들어간 것, 관련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 있는 것을 또 평가를 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various groups may have 다양한 사람들 혹은 다양한 집단들이 가졌던 뭐함에 있어서 in 동사 ing는 뭐함에 있어 뭐뭐 하는 데에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s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어느 특정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 의미들 여기서 그 의미는 그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지식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거나 하는 데에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들였었던 투자를 평가해보는 것도 요구됩니다. 되셨죠? 지식을 진짜로 가진다라는 것은 그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의 노력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투자 그쵸? 그 지식에 도전하거나 새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특정 인물들이 들였었던 그러한 노력, 투자 이런 것도 평가해보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include 다음에도 동사 ing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1, 2, 3, 4, 5번이 좀 어려웠는데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지식, 곧 thinking critically는 새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하게도 그 정보와 관련된 사회, 역사, 정치적 의미 그리고 그 정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들인 시간과 노력, 투자, 인베스트먼트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부대적인 상황, 컨텍스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지식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부터 8번까지는 예를 드는데 예시가 좀 그지 같긴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시기냐면 It was widely understood. 널리 이해가 되었던 가주어 진주어 뭐라는 것이 널리 이해되었던 시기가 있었냐면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이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쵸? 지구가 제일 처음에 주장은 평평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뭐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이 변화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식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때 상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광대한 풍경을 보는 누구든지 would have this sense confirmed, 이러한 상식이 확인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 과학적인 사실이 있기 전에 당연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었겠죠. 굉장히 옛날에. 그쵸? 둘러보세요. 다 평평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넓은 들판에 가서 이 들판을 본 사람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겠죠. 그것이 확신되어지도록 했겠죠. 그쵸? 이거 지금 예시입니다. 좀 쓸모없는 예시예요. 하지만 이 과학적인 추론과 더욱더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들, 뭐를 위한 measuring the earth, 지구를 측정하기 위한 더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추론이 발생했을 때, 이게 주어입니다. 요만큼이 다 주어예요. 이게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얘는 자동사니까 BPP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더욱더 측정을 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발생했을 때, the knowledge or fact that, 뭐라는 사실, 지구가 납작하다, 평평하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나 지식은 were rewritten, 다시 쓰여졌습니다. 지식은 바뀐다 라는 그러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지식은 바뀌게 된다. 뭐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이 바뀌었나요? 그 주변 상황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이 바뀌었죠. 그쵸? 여기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게 바뀌었잖아.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 주변 뭐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과학적인 정확도나 과학적인 추론, 그 부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정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정보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게요. 되셨죠? 자, 일단은 접속 부사가 또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번에 yet, 하지만, 그리고요 6번에 for example이 나오고 있고, 또 8번에 하지만, yet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 부사를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무조건 암기를 하면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접속 부사가 나왔을 때는 앞문장하고 뒷문장의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지금 반대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역접에 접속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지구가 넓적한 거에서 둥글다라는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 지식이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특정한 스토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for example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도 내용이 지금 7번하고 8번이 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역접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 부사를 무턱대고 외우기보다는 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더 잘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암기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요, 이 글은요, 하고자 했던 내용이 이거죠.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 즉 그 정보에 주어진 그 주변 문맥인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비판적인 사고, 즉 지식 그 자체이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